네, 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 책 87에서 8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선 우리가 바로 전 단계에서 뭘 구했냐면 PI 제어기가 전류 제어기로 구현됐을 때 게르프 전달 함수를 구했어요. GC5 함수를 구했죠. 근데 구했더니 원래는 이게 2차 방정식 형태인데 옆에와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1차형이 돼요.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적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기준으로 페로프 전달함수, 위에 거는 게르프였잖아요. 페로프 전달함수를 구해봤더니 딱 형태가 뭐가 나오냐면 LPF 1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죠. 결국엔 전류제어기니까 입력전류 대 출력전류죠. 전달함수는. 이게 지금 최종적인 페로프 시스템의 전달 방정식이 되죠. 단 이제 요걸 만족하려면 아까 중간에 나왔던 TC분의 1은 KPC분의 KIC와 같고 LA분의 RA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잊으시면 안 되죠. 그럼 이 상태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뭐 페로프 시스템의 이제 특징일 텐데, 우선은 게르프 시스템에서의 특징을 보면 이건 함수가 S분의 1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게르프 전달함수의 개인이라는 게 이게 선형적으로 나오거든요. 쭉 가고. 어차피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류가 1 이상 돼야 되잖아요. 1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그 뭐라고 했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구했던 게 요 지점이죠. 0dB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게르프에서는. 어차피 이거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입력 전류 내가 신호를 막 흔들어도 출력 전류가 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 오메가 C는 LA분의 KPC가 나왔죠. 이건 1차 함수인데 상수부도 없어요. 그냥 딱 라플라스 인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이 S를 J 오메가로 변한 다음에 탄젠트로 바꾸려고 해도 이 형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0 더하기 KTC분의 LA의 S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탄젠트 각도로 구하려고 해도 0분의 상수 이런 형태거든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의 0분의 상수꼴이에요. 그러니까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탄젠트의 역수가 무한대가 나오려면 90도 빼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위상각이 디폴트로 마이너스 90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가 어떤 주파수가 오든 간에 이 상수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위상각이 90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무조건 마이너스 90도씩 후퇴되게 나오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입출력 간의 위상각 조건은 마이너스 180도거든요. 근데 180도보다 어차피 이득이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얘를 이건 여태까지 게르프죠. 게르프였는데 페로프 시스템, 페로프로 만들었을 때 전달 함수를 보면은 얘는 똑같은 일체인데 뒤에 상수부가 있거든요. 상수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이따 위상각도 틀리고 전달함수도 틀려요. 전달함수는 얘처럼 일체형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 전달 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쭉 가다가 펑 하고 떨어지거든요. 대충 눈치채겠지만 S를 JW라고 가정한다면 저주파에서는 분모가 굉장히 큰, 작은 수가 되죠. 저주파, 그러니까는 S가 제로일 때가 가장 커요. 이득이. 그러니까 S가 그러니까 JW가 0에서 점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인 전달 함수의 값은 0에 가까워지거든요. 이거 함수가 어차피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 아까 크로스오버 주파수까지는 그래도 0.707배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3dB. 응?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가 되는 주파수까지, 그게 이제 페루프 시스템의 차단 주파수인데, 차단 주파수까지는 그래도 입출력 관계의 비가 마이너스 3dB까지는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입력을 1년이면 출력이 그래도 0.707은 나와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길 넘어서면 이제 마이너스 3dB 각도를 가지고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상각이 가장 특이한데, 위상각은 얘가 이제 J오메가라고 하면, 얘 위상각은 탄젠트 마이너스 1 상수부 LA분의 KPC 분의 오메가가 되거든요. 밑에가 상수부. 즉 뭐냐면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도가 커지는 구조. 우선은 탄젠트 마이너스 1이니까 뭐냐면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던가? 플러스 90에서. 그러니까 오메가가 특정 각 이상이 되면은 마이너스 90에 그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커지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90도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메가가 0 근처일 땐 이 값 자체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탄젠트의 0, 마이너스 1승의 0은 그냥 0이에요. 0 가까운 숫자예요. 근데 오메가가 차단 주파수인 지점에서는 1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 마이너스의 1은 마이너스 45도, 아니 45도예요. 여기서는 이제 위상 지연 J오메가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5도니까 차단 주파수 지점이라고. 그러면 이 오픈이랑 얘를 보면 그죠? 우선은 뭐냐면 주파수에 따른 개인이 둘 다 이제 제어가 되긴 하지만 피드백에서는 거의 안정적으로 나오죠. 1에서 0.707 범위에서 움직이니까. 반면에 오픈에서는 뭐 개인이 뭐 주파수가 낮으면 크고 주파수가 높으면 작고 이러잖아요. 물론 선형적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어 입장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개인이 거의 일정하게 나오니까 주파수의 관계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영향을 들일맞죠. 그죠? 하고 위상각이 가장 결정적인데 게르프에서는 항상 90도잖아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위상각이 항상 90도가 딜레이가 되는 반면 헤르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차단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까지를 주파수의 대역폭, 이 제어기를 쓰는 우리가 제어 주파수의 대역 포기를 한다면 최대 마이너스 45도거든요. 확실히 위상 지연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딱 사인파로 딱 들어갔다 치면은 사인파의 위상 지연이 0에서부터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위상에 대한 보상도 훨씬 더 낫죠. 뭐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 챕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거는 이거예요.
우선은 게루프의 교차 주파수는 페루프의 차단 주파수인데 오메가 C는 LA분의 KPC죠. 이 식에서 개인을 구한다면, 즉 KPC는 오메가 CC LA라는 식으로 나오죠. 이거 식을 보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터의 전기자 인덕터가 크면은요, 큰데 제어 주파수 폭이 넓어야 된다면 비례 게인이 커져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똑같은 용량의 모터인데 한 놈이 전기자 인덕터 값이 2배다. 그러면 동일 조건에서는 게인이 똑같다면 한 놈은 WCC가 1kH인데 한 놈은 500kH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례 게인이 실제로 윤 교수님 수업 중에 숙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대역폭을 정해요. 미리 대역폭이 뭐 1kH다 2kH다 이렇게 정해놓고 전기자 인덕턴스가 있었을 경우 PI 제어기의 P값을 결정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KPC 정하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게루프의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조건이면 얘가 1차 방정식이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 조건으로 봤을 때 KIC, 적분 게인 구하는 거예요. KIC 요거 기억하세요. KPC분의 KIC는 LA분의 RA다. 따라서 KIC는 KIC에 대해서 KPC를 옆으로 넘기는 거죠. LA분의 RA분의 여기가 KPC인데 KPC는 위에 나왔잖아요. 그죠? 오메가 CC 곱하기 LA. 그러니까 그걸 넣은 거예요. 대신에 오메가 CC LA를 넣은 거죠.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면 KIC는 오메가 CC분의 RA다. 이게 적분 게인. 재밌죠? 즉 전류 제어기의 PI 제어기는 주파수 대역폭과 주파수 대역폭 오메가 CC와 전기자 인덕턴스, 전기자 저항에 의해서 제어기의 개인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개인값을 얼마 이걸 뭐 정하는 게 아니라 모터의 물리적인 상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결정되면 얘도 결정이 돼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윤 교수님 내가 숙제할 때 두 번째 숙제인가? 첫 번째 숙제부터 약간 좀 뭐가 안 풀렸어요. 잘 그 문제가. 왜냐하면 그 문제에서는 이 오메가 CC 그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예를 들어 1kHz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선 뭐를 푸는 숙제였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걔를 계산해도 시뮬레이션해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결과가 항상. 이거는 지금 이제 나중에 따로 확인하면 알려줄 텐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LA가 1L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차단 주파수를 1메가로 하면은 KPC가 1메가가 돼요. 10의 6승이. 그러니까 요 공식만 보면 마치 뭐냐면 전기자 인덕턴스만 정해지고 내가 주파수만 정하면 KPC가 뭐가 되든 간에 다 되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공식이 맞지만 이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지금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 확인 중인데 전기자 인덕턴스랑 전기자 저항을 알고 차단 주파수를 알면 PI, 그러니까 전류 제어기의 비례랑 적분 개인을 알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차단 주파수가 제한을 받아요. 뭐에 제한을 받냐면 모터의 2차 방정식,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전기자 방정식, 토크 방정식, 기계 방정식 하고 역기전력 전압 방정식, 이 4개가 합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도 모터의 파라미터를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L, R, J, B 하고 K값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문제가 있냐면 오메가를 내가 임의로 넣을 수 없는 게 오메가를 증가시켜도, 그러니까 내가 이 오메가 값을 큰 대역폭을 만들려고 해도 그 오메가는 이미 저 DC 모터의 그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제타랑 자연 주파수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연 주파수였나? 그거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근데 계산해 보면 시스템이 크리티컬 댐핑이나 오버 댐핑 조건, 그러니까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조건에서 제타랑 자연 상수를 선정을 하려면 그 오메가, 이 모터 방정식의 WN 주파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 말이 너무 어렵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가 정해지잖아요. 모터의 상수, 전기자 인덕터, 전기자 저항, 회전자의 이너셔 J값 하고 마찰기수 B 하고 K값, 역기전력, 토크 상수가 정해지면 그 전기 모터의 2차 방정식은 결정이 되고 제타랑 오메가 N 자연 주파수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절대로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은 그 자연 주파수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시뮬레이션 뭐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못 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직 찾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여기 전류 제어기의 P랑 I 게인 구하는 공식은 전기자 인덕터 저항과 이 차단 주파수를 알면은 되긴 되는데, 내가 막 얘를 차단 주파수를 오메가 cc를 1메가로 하고 싶다고 해서 1메가가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이게 참 재밌더라고. 그것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저는 정확하게 알면 설명을 할게요. 그 책을 잠깐 볼게요. 책을 잠깐 보시면 우선 87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참 재밌는데요. 여기서 있죠. 차단 주파수 때까지 이 페루프의 개인은요 최대 마이너스 3dB예요. 최대. 그렇다고 0dB는 아니거든요. 0dB보다는 크고 작고 거시기 차단 주파수의 개인보단 크고, 그러니까 0.707에서 1 사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류의 비가 1대1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고 다음 페이지 88페이지를 넘기시면 이 맨 아랫줄이 되게 중요해요. 제어기의 이득은 전동기 정수 LA와 RA의 의존함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동일한 전류 응답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제어기의 이득은 전동기마다 다를 수 있다. 중요합니다. 즉 뭐냐면 알고리즘 똑같이 하더라도 좀 봐서 알잖아요. 비례기인, 적분기인, 차단 주파수, 교차 주파수 뭐 등등등을 보면요 나중에 다 나와요. 여기 전기자 인덕터, 전기자 저항, K값 뭐 온갖 모터와 관련된 팩터들이 그 어떤 K값을 설정하는 요인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사실 K값이 이런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모르고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가려면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